안녕하세요. 저는 콤파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케팅, 브랜딩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윤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툰다 기능을 조금 더 꼼꼼하고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차게 또 저희가 또 툰다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까지 모두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콤파파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툰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이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툰다에 대해서 구석구석 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웹툰을 좀 효율적으로 만드시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툰다는 구글 로그인이랑 일반 로그인 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로그인을 하고 있고, 요거는 자동 로그인을 해놓으면 매번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한 번만 사용하면 로그인을 해놓으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툰다를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요런 이제 오프닝 다이얼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세팅을 미리 만들어 놨던 가로형, 정방형, 세로형 같은 요런 포맷을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컷 사이 간격이나 컷 개수 같은 것도 직접 세팅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툰다는 컷으로 만들어져 있는, 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웹툰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지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툰다의 컷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제가 컷 3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컷 안에는 그림이 있겠죠? 그림이 있을 거고, 그림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 컷 그림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이 컷 그림 레이어가 일반적으로 클립에서 사용하시는 그림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위쪽에 컷을 표시하는 이 영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도 컷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두께를 변경을 한다든지 오퍼시티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크기 변경이라든지 사이즈 모양 조절, 비정형으로 하는 것,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프레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웹툰이니까 말풍선이 있어야 되겠죠? 말풍선은 저희가 이쪽에 지금 기본 말풍선 모음 이렇게 보시면은 말풍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말풍선 셋업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모양을 바꾸실 수도 있고, 지금 두께가 되게 두껍게 잡혀있네요. 두께도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내부 색상, 그다음에 외부 색상,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풍선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텍스트 사이즈도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풍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지문이라고 해서, 이제 지문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텐데 저희는 일단 일반 텍스트를 지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풍선이 없는 일반 텍스트를 지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 네임 태그라는 게 있어요. 네임 태그는 이제 기존의 클튜나 이런 홍보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툰다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임 태그는 이제 저희가 콘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항상 명확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이제 뒷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엄청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충 그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네임 태그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네임 태그에 등장인물 추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등장인물 추가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은 네임 태그가 생기고, 이 네임 태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임 태그, 이렇게가 컷 내부에 있는
요소들 5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쪽에 글 폰트 영역에도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글 폰티랑 그림 폰티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컷 내부에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컷 외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 컷 외부에는 일단 이쪽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컷 넘버가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장소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위치가 장소가 추가가 되고, 여기 글 폰티 패널에서 그냥 아무런 커맨드 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쪽에 메모가 추가돼요. 그래서 메모를 눌러보면 여기에 똑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뭔가 이 폰티 안에는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림 폰티 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해야 한다, 혹은 뭐 이제 그림 작가님한테 전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글 폰티 영역이랑 그림 폰티 영역이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째서 편한지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요 컷 1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보시면 한 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토샵이나 클립이나 다른 레이어 기반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컷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레이어를 다 잡아서 그룹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일단 기본 선택이 컷 선택이기 때문에 컷을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번 컷이랑 1번 컷이랑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냥 1번 컷을 이렇게 당기고 위치 이동하면 여기 컷 넘버 바뀐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도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림 폰티 패널에서 이렇게 잡아서 옮기셔도 되는데, 이쪽 글 폰티 패널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핸들이 나오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옮기시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꿀팁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컷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컷을 컨트롤 C를 그냥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밑에 똑같이 붙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컷만 선택해서 컨트롤 C, V 하면 간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내가 만약에 4컷 밑에다가 붙이고 싶다, 이럴 때는 4컷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선택한 컷 바로 밑에 컷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3컷을 만들 때도 똑같고, 이제 붙여넣기 할 때도 항상 선택되어 있는 컷 맨 마지막, 선택되어 있는 컷 아래에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택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맨 마지막에 컷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아무것도 컷을 선택을 안 하고 했을 때는 6번 컷이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글 폰티랑 그림 폰티랑 연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글 폰티를 조금 더 쉽게 그림 폰티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보완을 한 게 저희가 글 폰티 영역에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건데, 이제 요 위쪽에 이 인포 여기 올려보시면 저희 글 폰티 쓰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그다음에 대사는 큰 따옴표 안에, 네임 태그는 이거 멘션 표시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말풍선이 저절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네임 태그도 여기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반 텍스트예요. 그리고 그냥 메모 같은 경우에는 지문 없이, 커맨드 없이 이렇게 하면 메모가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편하기는 한데, 말풍선, 사실 글 폰티라는 거를 미리 다 써놓으시지, 이거를 그림 폰티를 그릴 때 글 폰티 쓰고 그림 폰티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글 폰티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파일 첨부해 놓으신 거 보시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김유정의 동백꽃을 글 폰티로 각색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를 여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제 컷들이 붙여넣기가 될 거고, 여기에서 요 리스트에서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 하시면 글 폰티로 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글 폰티로 전환을 누르면 작업 내역이 텍스트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텍스트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이런 다이얼로그가 표시가 되는데, 이때 조금 중요한 점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글 폰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작업하신 아트보드에 있는 내역들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꼭 이제 파일을 미리 저장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컷들이 쭉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컷이 한꺼번에 쭉 들어왔고, 여기 22컷이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풍선도 저절로 다 들어있는 상태고, 이제 말풍선, 네임 태그, 그다음에 메모까지 한꺼번에 쭉 나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말풍선 수정만 하고 그림만 그리시면 그 상태로 폰티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작업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림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림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못 그릴 텐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첫 번째 컷에서는 점순이가 발소리를 죽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아트보드가 조금 기울어져 있으면 더 편하겠죠? 이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캔버스 회전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R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도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그냥 단축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만약에 그냥 똑바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 그냥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살짝 돌려서 저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뭔가 대사나 이런 걸 추가하고 싶다 하면 아이 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글 폰티랑 그림 폰티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좋은 게, 그림 폰티에서 수정을 하시면 이 글 폰티에도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컷에서 점순이가 놀래키는 대사와 내가 놀라는 대사 두 개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흐름상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를 더 끊어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컷을 여기다가 4번 컷을 추가하고 내가 놀라는 장면을 여기로 옮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글 폰티에서도 이게 나눠져요. 저절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작업을 하실 때 그림 폰티를 그리실 때 수정을 하시지만 다시 글 폰티로 돌아가서 그 바꾼 내용을 또 수정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글 폰티로 돌아가 봤을 때 최종본이랑 내용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체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하나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바뀐 내용을 한 번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한 뭐 알참 2컷이랑 3컷이랑 나눠져 있는 거, 변동사항이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풍선 같은 것도 뭐 말풍선 놀래킨 장면에서 해볼까요? 말풍선에서 말풍선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컷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거 모바일에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글씨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우측 상단에 모바일 미리 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1컷이랑 2컷이랑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간격을 늘리고 싶어. 간격을 늘리고 싶을 때는 여기 툴바의 맨 하단에 간격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서 이게 지금 컷 위에 있을 때는 빨갛게 표시가 되고 컷 사이에 있을 때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보라색으로 됐을 때는 이제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쭉 늘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줄이고 싶으면 줄여도 되고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하면 바로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하시기에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글씨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엄청 크게 해야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수정된 거 바로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 모바일 보기가 기기도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웹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간격의 흐름이랑 스크롤링 흐름이랑 글씨 크기 같은 거를 보시는데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말풍선이 너무 많아. 말풍선이 너무 많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불편하다 했을 때 말풍선을 일괄적으로 숨기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여기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여기 네임 태그 보기 숨기기, 말풍선 보기 숨기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풍선 보기 숨기기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말풍선이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숨겨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네임 태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임도 텍스트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뭐 졸라맨을 그려놓긴 했지만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넓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글본디판을 닫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그냥 접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닫혀요. 그리고 이쪽도 뭐 이쪽은 쓸모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접으면은 접혀서 화면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림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6컷의 그림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6컷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레이어 패널을 맨 밑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컷 밖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그리고 있으면 아까처럼 회색으로 그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컷 안에 그릴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시거나 내가 이거 그림을 컷 안에 그린 건지 밖에 그린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알아두시면은 지금 컷 6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밖에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지거든요. 마스크가 걸려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은 작업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툰다 이지한의 파일 열어보시면 이런 파일이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셋업을 좀 해놓은 거고 여기에는 전화하는 장면, 그 다음에 회상 장면, 그 다음에 컷 밖으로 나가는 장면 이렇게 세 개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전화를 하는 장면이다고 하면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말풍선 하나, 여기다가 말풍선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재미도 없고 각각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풍선을 하나를 쭉 빼서 밑으로 보내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하실 게 말풍선 꼬리를 만드는 걸 아까 앞서서 안 보여드렸는데 말풍선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말풍선 꼬리는 저희가 지금 일반 꼬리랑 생각 꼬리 두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 꼬리를 선택을 하시고 말풍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는 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선을 원한다 그럼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곡선을 원한다 하면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곡선이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다 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을 한 번 해주시면 말꼬리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핸들을 잡아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꼬리는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야 그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이제 말숙이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 말숙이의 말꼬리를 길게 빼서 이렇게 해서 얘가 스크롤을 내려서 말숙이가 말하는 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더지가 안 믿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더지도 말꼬리를 하나 넣어주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컷 구조로 되어 있고 컷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 컷 밖에 있어서 3컷에 더 가까이 있어서 3컷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 컷의 말수기가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얘가 거리는 먼데 이 컷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얘를 다시 잡아서 당기면 다시 이 컷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를 이제 마우스로 잡아서 옮기면 얘가 3컷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화살표 버튼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화살표 버튼 그냥 누르시면 되게 느려요. 이게 1픽셀씩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버튼 누르고 움직이시면 훨씬 빨리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어보면 지금 3컷에 훨씬 가까이 있는데도 2컷에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말수기에 말풍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두더지가 하는 말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출 팁으로 말수기의 말풍선 색깔이랑 그 다음에 두더지의 말풍선 색깔이랑 다르게 해주시면 조금 더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야 그거 들었어? 하고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얘를 더 내려서 말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말꼬리 잡아서 말꼬리 두께도 지금 요거 너무 얇다 하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꼬리폭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꼬리폭을 늘려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툰다에서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해요? 회상 장면에서 그라데이션 많이 쓰는데 툰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회상씬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회상씬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한 컷을 길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이랑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넣고 그 위에 컷을 얹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만들어 보실 텐데 이제 요 컷 그냥 바로 밑에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컷 밑에다가 세 컷 만들고 싶으면은 요 컷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면 바로 밑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 확보해야 되니까 이거 쭉 늘려주시고 6번 컷을 잡아서 그리고 그냥 잡으시면 그냥 한 번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컷이 통째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러면 컷 안에 있는 이런 말풍선이나 요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한 개만 각각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레임을 잡아서 쭉 늘려볼게요. 쭉 늘리고 그라데이션은 이제 페인트 포켓 밑에 이 화살표 누르시면 그라데이션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색깔 선택하셔가지고 쭉 긁으시면 그라데이션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라데이션이 색깔 하나에 그 다음에 투명 이렇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투명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은 색깔이 있는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상컷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프레임이 있으면 좀 안 예쁘겠죠? 프레임도 한번 없애볼게요. 프레임은 이제 레이어에서 그냥 눈을 끄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프레임 두께나 오퍼시티를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오늘은 그냥 제 눈을 꺼서 지우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비거리 연출이랑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러죠. 이런 회상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상 컷이 하나가 아니고 훨씬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 레이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이 컷 간격은 간격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트보드 자체를 늘릴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보드 늘리는 용도로 저는 일단 쭉 잡아서 늘려볼게요. 좀 늘어난 게 보이시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시려면 일단 그림 레이어 박스 안에 이거는 맨 하단에 있어요. 그림 레이어 박스 안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라쏘를 잡아서 쭉 긋습니다. 라쏘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칠해주시면 이쪽으로 할까요? 그라데이션 칠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라쏘 해제하는 거는 컨트롤 D 누르시면 해제가 돼요. 그래서 라쏘 해제하고 컷 9 밑에 컷을 추가로 2개를 만든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위에다가 컷을 올려볼게요. 컷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누르고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컷의 기본이 배경색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페인트 버킷으로 흰색 칠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다가 칠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라데이션을 컷에 넣는 방법,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넣는 방법, 이거 2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컷 모양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리고 컷 바깥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마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계속 보시면 컷 바깥으로는 그림이 안 나가나? 라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컷에 마스크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컷 그림, 컷 마스크, 프레임 이렇게 3가지가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컷 마스크가 항상 프레임에 맞춰서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컷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컷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자전거 타고 있는 아무개를 컷 바깥에 경계에 걸쳐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아까 마스크가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컷을 줄이면 아무개가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난 아무개가 밖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컷을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에 마스크 고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시면은 마스크만 따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면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늘려주시면 컷이랑 상관없이 마스크 사이즈는 별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스크 바깥으로 나가는,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그림에 걸쳐져 있으니까 프레임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넣어줘야 되는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 이 휴지통 버튼 옆에 네모 안에 있는 플러스 버튼 이거 누르시면 레이어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흰색으로 해서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흰색 레이어가 그림 레이어보다 위에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레이어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 아마 포토샵이나 클립 많이 쓰신 분들은 이거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는 순서 변경이 안 돼요. 이거는 다음 업데이트 때 추가가 될 예정인데 요거 왼쪽 버튼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단축키로 이거 제가 그림 잘못 그린 건가? 이런 실수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되게 자주 하는 실수니까 실수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가 실수하면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그러면 다시 컷을 추가해 볼게요. 다시 잘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3번 컷 3에 그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컷 5에다가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하얀색을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면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얼굴 정말 가리면 안 돼. 컷 뒤로 레이어 뒤로 옮겨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제 우클릭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대괄호 하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이 단축키도 각자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설정 보시면 단축키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클립도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다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툰다에서도 이제 편하신 대로 단축키 여기서 변경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거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색깔 마저 넣어주고
어딘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컷 바깥으로 나오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조금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프레임 모양을 바꾸고 싶다. 프레임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가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이 네모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동그라미로 바뀐 상태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비정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컷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 바깥으로 그림 나가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이제 요거 올려주신 내용 같이 보면서 Q&A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은 그 툴투나 포토샵을 쓰시는 거랑 똑같이 긁는 방향으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네. 긁는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아니고 이제 아직 동그라미나 뭐 그런 거는 안 되어 있는데 뭐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는 다 가능합니다. 네, 그쵸. 저희가 일단 원론적으로는 컷 3번 안에 있으면 그거는 컷 3번 안에 있는 말풍선, 컷 2번 안에 있으면 2번 안에 있는 말풍선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방금 같은 거는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마우스로 끌어서 옮기시면 그 컷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2번 말풍선에 있던 걸 3번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 방금 같은 케이스는 내가 위치는 옮겼지만 2번 컷에 속하고 싶어 라고 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풍선을 하나 끌어서 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꼬리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냐 요거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말풍선 꼬리 꼭지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저기 여기 끝지점. 예, 끝지점이 그냥 그대로 두고 말풍선만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말풍선. 예. 이게 그거에 따라서 아마 꼭지점 그대로고 말풍선에 따라서 이렇게 말꼬리가 같이 움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는 분리되어 있어서. 네, 두 개는 일단 분리되어 있고 이제 대신에 이쪽 꼬리를 이쪽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따로 선택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성게 말풍선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말풍선은 말꼬리를 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 다이얼로그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성게 말풍선은 말꼬리 지원을 안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고, 저희가 그 부분 이제 1.6 버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PSD로 이제 내보내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 기능인데 좀 개발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말풍선이나 콘티나 그림이나 이게 다 따로 레이어로 분리돼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시연을 보여드리기는 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1.6 버전 업데이트 하면서 저희가 라이브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블렌드 모드 말씀하시는 걸 텐데, 뭐 멀티플라이, 오버레이, 뭐 다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획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개발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옆에서 그 툰다의 아버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능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기능 개발하는데 다른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데는 조금 더 기획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기능 중에 말풍선을 기본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풍선 테두리가 너무 두껍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뭐 기본 말풍선으로 뭐 이 픽셀에 뭐 회색
그리고 안쪽 색깔은 약간 오퍼시티 뭐 흰색에 80, 그리고 글씨체는 뭐뭐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세팅해서 초기 세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기획 완료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발 예정에 있고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마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중 선택하시거나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일단 지금은 추천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커스텀으로 본인이 만드신 거 업로드 하시는 것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은 저희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툰다도 그렇고 이 벡터로 만들어서 SVG로 추출을 하면 툰다에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만들어 놓으신 거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아트보드 세팅 자체가 아트보드가 조금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 말끔히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낮추셔도 되고 0을 만드셔도 되고 엄청 두껍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두께 세팅은 이 상단에서 가능합니다. AI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말씀일까요? 일단 3D 소재를 사용 가능한가요? 3D 소재를 바로 가지고 오는 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뭐 백그라운드에 넣고 오퍼시티를 낮춰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붙여넣기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3D는 아마 요청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이어플라이 연동해서 쓰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포토샵에서 AI 변경한 내용을 툰다로 가져와서 그걸 또 변경할 수 있느냐, 뭐 요거를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PSD를 호환을 하긴 하는데, PSD를 내보내는 거랑 가져오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가져오는 거에서는 툰다에 없는 기능을 PSD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AI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 중심이 아니고 글 폰티를 이제 줄글을, 글 폰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줄글 있잖아요. 소설, 웹소설 같은 줄글을 불러오면 폰티로 만들어주는 그런 저희 자체적인 AI 기술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스터를 벡터를 레스터로는 가능한데 레스터를 벡터로는 지금 지금 뭐 약간 그게 돼야지 사실 PSD로 나갔을 때 클릭이나 이런 데서 바꾸라도 다음 스텝으로 1.7 정도에서는 1.7 정도에 아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버전에선, 지금 나와 있는 1.5.3 버전에서는 툰다 포맷으로 입력을 하셔야 글폰티 불러오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툰다 포맷이라는 게 그렇게 따로 복잡한 게 아니고, 이제 컷 넘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대사는 이제 끝사운표 안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지문은 대괄호 안에, 이렇게 되게 간단한 커맨드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글폰티 불러오기가 가능해지면 폰티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줄 그린 상태에서 쭉 보여줘도 폰티로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림 레이어는 레이어 오퍼시티 조정이 가능하고, 이제 브러쉬는 브러쉬대로 오퍼시티 값이 가능한데, 브러쉬는 이제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선택을 해서 그것만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기는 좀 어려우시고,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중 선택을 하셔서 조절을 하셔야 되시고, 이제 프레임 같은 것도 한꺼번에 색깔 투명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말풍선 기본값 세팅처럼 이제 컷도 기본값 세팅을 추가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컷도 뭐 내가 배경색 하얀색 안 쓸 거야, 그냥 회색 쓸 거야 라고 해놓으면 그걸 기본값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이제 생성할 때마다 그걸로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기획 예정에 있습니다.